과거에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번 무너졌던 사람들이 거의 자신의 과거에 살던 모습을 복구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사라져 갔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빚을 지면 그 빚을 이제 부모가 빚을 지면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걸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회통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빚은 자식들한테 대물림 된다. 빚이 탕감받거나 빚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뭡니까? 파산 신고하거나 회생 신청하면 빚이 탕감이 되거나 아니면 빚 자체가 완전 없어지거나 일정 부분만 갚으면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요새 워낙 부도나 파산, 회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회생 법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결국은 내가 진 빚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나의 가족이 못하면 일가 친척 누군가가 그걸 끝까지 갚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빚진 사람들이 삶이 처절하게 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빚을 없앨 수 있다,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행여라도 지금이라도 생각하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빚은 탕감되지 않는다.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채권자들이 제 빚을 채무자가 제 빚을 탕감시켜 주세요. 그럼 채무자가 그래? 너 착하니까 내가 빚 탕감시켜 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랄하게 악착같이 끝까지 쫓아가서 빚을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년이 만 60세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50 넘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죠. 왜겠습니까? 회사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서 거의 대부분 내보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죠. 소수는 또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안 갚고 떼먹는 이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진 빚을 안 갚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빚지게 되면 한번 그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가정이 망가지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은 그 상태로 쭉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빚지지 말라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빚을 잘못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하면 쉽게 빚을 지죠. B2 해가지고 대출 1억 받아가지고 B2 해가지고 만들어낸 1억 가지고 한 3억 벌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렇게 개소리를 합니다. 연끌 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연끌 8억 해가지고 사면 나중에 그 집이 만약에 20억 되면은 너는 2억 가지고 20억을 번 무려 10배의 수익을 낸 사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끌하라, 이런 개소리들을 막 해댔습니다. 금융권과 유튜브 놈들과 교수 놈들과 건설업계 시행사 모두가 다 연끌하는 게 최고의 길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주변에서 외계인 취급받고 빚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영리하게 살 생각 안 하고 멍청하게 저렇게 자기 번 돈으로, 자기 땀 흘려서 번 돈만 자기 돈으로 생각하냐, 저러니까 저렇게 200층 300층 400층으로 산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끌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금 궁지에 내몰려 있죠. 물론 배팅 해가지고 8억 빌려가지고 자기 돈 2억 가지고 합쳐서 10억짜리 집 사서 그 집이 30억이 돼서 실제로 시세 차익을 뭐 20억 이상 남긴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딱딱 되냔 말이죠. 그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 나갈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나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딱딱한 대로 딱 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움직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개 박살나는 거예요. 과거에 경매로 집을 10채 20채 샀던 가정이
일가족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부자야 되겠다는 욕심에 눈에 뭔가에 마에 씌워가지고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죠. 사람들이 다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 쥐고 있어야 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금이 목숨 줄이니까. 현금 없으면 밥을 굶어야 되고, 애 학원 못 보내고, 애 학교도 못 보내고, 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불행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홀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확 바뀌길 바라죠.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일매일같이 맞닥뜨려야 되는 일상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한 일상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올인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배팅 해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 돈 벌고 대박 터뜨린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배팅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죠. 삶이 되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가재도구, 자기 집 애들이 그렸던,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이, 책들이, 옷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가족들, 부모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되게 멘탈이 나가는 거죠.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버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빡세게 일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고개 바짝 숙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 소홀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자존심이고 가오부리고 폼 잡는 거 다 필요 없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부정을 저지르는 거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서 남들에게 고개 못 숙일 일이 뭐가 있으며 남들에게 비 맞추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더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그래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하층민으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주민등 말소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